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4월 1주차가 되겠고요. 유용한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70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두의 창업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별도로 좀 이렇게 콘텐츠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는 계속 창업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뉴스들이 정말 알차고 풍성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봄이 슬슬 시작이 되고 추운 날씨가 끝나다 보니까 창업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매주 보고 계시는 M&L 뉴스는요, kstartup.go.kr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매주 이제 일요일마다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시는 방법은 주소를 직접 쳐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구글 같은 데서 K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이제 주소가 떠요. 이쪽을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도 보통은 이제 채팅창이란다. 검색창을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뭐 북마크로 지정을 해놓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규 사업 공고 누르시면은 이제 매주 올라오는데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그 업무 시간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주말에는 보통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보통 금요일까지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그 K-스타트업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 홈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 또 모두의 창업과 같이 연동해서 지금 또 올라가는 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라 그래서 이제 법률이나 경영이나 회계 쪽에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 사업하시면서 좀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원래는 주관기관들이 맡아가지고 자체 자금으로 돌리거나 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뭐 이 안에 이제 어떤 풀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솔직히 몰라요. 사실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의도도 좋고 취지도 좋고 참 창업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항상 문제는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이제 법무사 또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뭐 회계사 이런 분들이 경영지수사 이런 분들이 좋은 그 풀 안에 있으면서 뭔가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게 뭘 해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쪽도 초짜가 많아요. 너무 초보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한 분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창업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사실은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정보, 즉 내가 몰랐으면은 굉장히 좀 큰일 날 수 있어서 아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또 그걸 안다고 해도 뭔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별도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K-스타트업 들어오시면은 뭐 이걸 바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모두의 창업도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사업하다 궁금한 거는 이쪽 이제 지금 1일 남았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오후에 찍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좀 지원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창업 정보는 일단은 뭐 모두의 창업이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얘기는 제가 별도 컨텐츠로 할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레인지를 굉장히 잘했고 제가 처음에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열폭을 했었는데 사실 좀 짜증나는 상황인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제 이른바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정리가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던져놓고 말 나오는 거 보면서 수정해가는 그런 약간 트라이얼 앤 에러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충분한 숙고와 고민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걸 나오고 사이에 좀 필요하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가야 되는데, 약간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던져놓고 뭔가 얘기가 막 하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해서 나오는데 적절한 설명은 또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빨리빨리 반응을 해서 빨리 뭔가 어떤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뭔가 수정을 하는 거를 이제 망설이지 않는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은, 그냥 모든 정책이 다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던져놓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무성의하다면 무성의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스타일의 린하게요, 린하게 린 스타트업 같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정책을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건 줄 알고 진행하다가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좋은 사업이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의 창업 관련된 거는 약간 콘텐츠를 계속 따로 꾸려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모두의 창업도 좀 사이사이에서 삐딱선을 타더라도 계속 고쳐가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창업 쪽은 아니에요. 그냥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한 8개 정도 경진대회가 나와 있어요.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사업화나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진대회 뭐 이벤트 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가볍게 참여해 보시는 거 좋지만, 이 안에서 또 좋은 창업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진지하게,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예비 창업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트라이가 될 수 있다,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의 창업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모두의 창업 오픈 되기 전에 제 개인 영상에서 이제 좀 1시간 정도의 굉장히 긴 지난 시간 동안의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사업들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어떤 폐단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날 모두의 창업이 이제 열렸고요. 일단 지금 안에 이제 저도 멘토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기관들 사람들에서 요 사람들을 클릭해서 김장기를 치면 나오는데, 지금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팔로우가 5분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함께하는 기관들 사람들 한번 쫙 봤는데 제가 인정할 만한 멘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멘토는 사업 잘하는 사람, 투자 잘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인다고 하더라도 멘토링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필요하면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봤던 사람들은 심지어 유튜브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조차도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건 잘못된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가가 오롯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인드를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쩌다가 그 마인드가 전혀 안 맞으면 그건 뭐 깨지면 되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별로 이 멘토들은 사실 아직도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팔로우를 보니까 상단에 있는 좀 팔로우 많이 되신 분들, 한 200 몇 명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닥 저는 사실 별로 신뢰는 안 가고요. 뭐 그건 그렇고 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내가 무슨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별로 탐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도 창업 유튜브 채널을 2020년도부터 지금 한 7, 8년 해왔, 6년 해왔지. 이제 7년 차거든요. 솔직히 창업 보육을 그래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후발주자들 대비해서 조금 저도 좀 이 각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건 좀 탐이 나요.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소통 많이 할 테니까 저 팔로잉 좀 해주시면은 저도 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모두의 창업, 뭐 별도 콘텐츠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은 이제 처음 5,000명을 뽑아서 200만 원 초기 사업 자금을 주고 나중에 1억에서 100억, 10억까지 주는 그런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가고요. 5월 15일까지 일단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모두의 창업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미 1,000개가 넘어갔어요. 근데 신청 자체를 워낙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빨리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요. 개인적인 추천은 5월 달,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 4월 정도 돼가지고 좀 상황 봐서 4월 한 중순 정도 이후부터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미리 신청한다고 뭔가 뭐 베네핏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늦게 신청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래도 이게 어쨌든 본인의 사업, 인생을 걸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뭐 허들을 낮췄다고 사업을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생각을 다듬어서 좀 정제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델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럼 나중에 좀 혼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특이할 것들은 지원 사업들이 이번에 6페이지 나왔는데 되게 쓸만한 것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기에는 좀 범용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특정 분야나 특화 분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뭐 디데이를 걸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4, 5천만 원, 막 7천만 원 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문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는 뭐 입주 공간 많이 나와 있고 경진대회, 뭐 교육 멘토링, 오픈 이노베이션 여전히 이제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인데요. 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법률 자문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사실 법률 쪽에 생각보다 되게 골 때리는 게 많거든요. 한번 이런 거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K 스타트업 2026이란 프로그램이 됐는데 이거 전국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창업 경진대, 딱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도전 K 스타트업이죠. 도전 K 스타트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K 스타트업 2016이라고 돼 있고 상금이 총 8억 9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향이 돼서 최대 5억 원으로 이제 돼서 예전엔 대통령상이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 됐는데요. 사실 큰 틀은 안 바뀌어졌습니다. 그냥 각 트랙별로 또 이제 올라와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이제 연말에 제일 우수팀을 뽑는 건데,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신청 자격이 예전에 예비 창업자도 뽑고 몹도 뽑겠다 했는데 예비 창업자 깨끗하게 제끼고요. 근데 기존의 창업자 중에서도 투자를 30억 미만으로 받은 기업, 그러니까 30억 이상이면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안 된다. 지원 자격이 돼도. 그리고 이제 뭐 7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컨셉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아는 예비 창업자는 빼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면서 뭐 좀 실적도 있는 기업들로 좀 한정을 시켜놨는데 또 너무 과하게 나가는 데는 너무 이제 그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제껴버리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그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칼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K 스타트업도 도전 K 스타트업 대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한간에 돌아다니던 얘기가 도전 K 스타트업은 도대체 누가 받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제 기대치만큼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AC, VC들이 심사위원회 있는데 좀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그러면은 그런 데들 이렇게 좀 중심으로 올려보내고 또 거기서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비리나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좀 편향성이 좀 꽤 있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뭐 민간이 와가지고 하는 뭐 국민 청중 평가단 이런 것도 도입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국가에서 하는 창업 지원, 창업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 치고는 뭐 잘하는 기업들이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은 뭔가 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 오히려 묵묵하게 창업을 잘해서 성과 잘 내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런 데는 이게 두각을 못 드러내고 저런 약간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만이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많이 손을 좀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올해 좀 의지 있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밑에는 뭐 그냥 짜잘합니다. 스타트업 시민 매칭 실증이라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하는데요. 아이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그거 개선 비용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약간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뭐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과천에서 이제 무상 임대 공간이 나오는데 일반 기업, 푸드테크 기업에서 아마 푸드테크 쪽은 이제 좀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게 쓸 수 있겠죠. 경기도 과천시 독립형 무료로 하는 공간 2개 나와 있습니다. 성동 청년 창업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성동구 독립형 공유 유료로 하는 공간 나와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이거는 입주 평가가 아니고 입주한 기업.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 1밸리, 2밸리 있거든요. 거기 입주한 기업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되게 좋아요. 보증금 지원은 물론 이제 보증금 지원이니까 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회수를 해가겠지만 어쨌든 3천만 원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 내 현찰을 거기에다 이렇게 묶어 놓는 것보단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바이오 AI 의료 데이터 융복합 지원이라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주는 사업 나와 있고요.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 그래서 시제품 공간 지원해주고 지원금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뭐 경진대회인데 공모전인데 정확하게 이제 지원금 얼마가 걸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연계해주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여성 창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참여 기업이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1천만 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2차 전지 스타트업 대상으로 런치배드 프로그램이라 해서 충북에서 사업화 지원 자금 4천만 원 지원해준 사업 나와 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전남 한정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 경진대회 열리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시상이나 부상 같은 것들이 상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근데 고향 창업 브릿지라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공유 공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활동 자금 200만 원, 최종적으로 100팀 안에 들어가면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뭐 그런 거 있고요. XR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XR이 AR, VR 합친 거 믹스드를 얘기하는 거죠. 믹스드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개발 지원금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서울 지역 한정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프로그램 비바 테크놀로지라 해서 항공료 일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콘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화 자금 최대 6,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콘텐츠 한정입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찾아보니까 저도 혹시 뭐 할 수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좀 작용요건이 좀 빡셉니다.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콘텐츠 기업 팔로 개척이라 그래서 국내 팔로 개척할 땐 1,000만 원, 해외 팔로 개척할 땐 최대 2천만 원까지 경북적 한정으로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AICT 표준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 지원금 2천만 원 충남 한정으로 나와 있고요.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 있고요. 서울 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울 관광 마이스 기업 지원센터 전문 역량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사항들은 없고요. 뭐 요 페이지 3페이지는 이제 더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많은데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이라 해서 동남아의 쇼피 온라인 시장 들어갈 때 입점 수수료 할인하고 프로모션 좀 지원해 주는 거 나와 있고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독립형 유료 공간입니다. 글로벌 SDG 비즈니스 탭이라 그래서 이제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북미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라 해서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 성북산업 요거는 뭐 그냥 특별한 뭐 비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북산업 스마트화 창업 챌린지라 그래서 사업화 자금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요거는 성북구청 서울 쪽에 한정이고요. 종로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기를 해서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큐텐 재팬 진출 지원 사업, 일본 라쿠텐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광고비나 마케팅 프로모션 해 주는 프로그램 서울 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G스페이스 예비 초기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사업화 자금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뒤는 그냥 뭐 짜잘짜잘한 마케팅 사업이에요. 이제 SBA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 온라인 시장, 칠레, 북미, 중동, 아마존 쪽 해서 뭐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비들 지원해 주고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현지 통관 물류 마케팅도 지원해 준다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시장 팔로 개척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인 직업 안정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창업 보육 과정인데 새싹 과정이라 그래서 사업화 지원
지원 자금 평균 5천만 원 주는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이어서 체육인 직업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열매 과정이라고 해서 사업화 지원 평균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혁신 기업 해외 실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실증 비용 최대 1.3억 원,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라 그래서 노동환경 개선 지원금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한정인데 만약에 좀 환경 개선에서 조금 좋은 환경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일본 스포텍 공동관이라 그래서 이제 전시회죠. 부스하고 운송, 항공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서울 소셜벤처 허브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이라 해서 국내 최대 600만 원, 해외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중앙대 금천구 협력공간이라 그래서 입주기업 나와 있죠. 서울 금천구 독립형 공유용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공모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하고 샘플 제작해 주는 거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단국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독립형 유료로 모집하고요. 서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 독립형 공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연계 지원이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콘텐츠 한정이고요. 사업화 자금 9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K-파운드 네트워크 포럼이라 그래서 이제 도쿄 쪽인데 항공이나 숙박으로 최대 60만 원 지원해주는 이제 해외 진출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충남 혁신 역량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라 해서 박람회 참가비나 항공 체제비 지원해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서울 영커리언스 인턴십이라 그래서 인턴십 급여 25%까지 프로젝트 지원금 75%까지 서울 한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오픈랩이라 그래서 실증이죠. 실증으로 총 3,500만 원이니까 실제로 기업당 가는 금액은 요거보다 좀 작을 겁니다. 한 몇백만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양 ICT 융복합 기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컨소시엄당 이제 ICT 융복합으로 최대 7천만 원, 기업당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대전 콘텐츠 코리아랩 IP 기반 AI 콘텐츠라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총 지원금 콘텐츠 관련 기업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까지 총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당 가는 거 좀 적겠죠. 분산이 돼서 나갈 텐데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콘텐츠 쪽이 많아요. 그래서 콘텐츠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제 1인 창업자는 뭐 사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초기 사업화 자금 1,000만 원 내외로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울산 한정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빅테크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거죠. 이제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하고 거기서 사무실 공간 같은 것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자연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 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 이제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쇼폼 12개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경기 한정입니다. 스마트 테크 기업 지원 사업이라 해서 기술 개발하고 제품 실증하는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강원 혁신도시 공유 오피스 사용자 모집 공고에서 강원도 원주시 공유용 유료로 제공하는데 사용률 70%에서 80%는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VC 투자 및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열려 있고요. KTNG 상상마당에서 친환경 화장품 창업 공모전 열립니다. 제품 개발비로 팀별 2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스테이션 C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벤처기업협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미더 프로그램이라 해서 현지 이제 숙박이나 현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주와 더전 비지원에서 투자 연계해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아, 이거 참 아쉬워요. 제작 지원금 6천만 원 그래서 저도 좀 혹했는데 구독자 30만 명 이상입니다. 저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15,000명이에요. 15,000명. 뭐 한 20배를 더 모아야 됩니다. 뭐 멀고 멀었죠. 그냥 안 하고 말지 내가. 자, 활동비 200만 원 지원입니다. 아이디어를 진짜 사업으로 바꾸는 뭐 실험 및 검증 작업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로컬 테스트 배도라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은 좀 소셜벤처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임팩트 프로너라 그래서 이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해주고 투자 연계해 주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7천만 원, 그 다음에 좀 도약 단계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기업들 대상으로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투트랙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달구벌 여성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대전 서구에 독립형 공유형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7페이지라 그랬는데 6페이지였네요. 5페이지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고 1페이지가 이제 민간이죠.
좋은 지원 사업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두의 창업에는 안 나왔지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런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과제들 되게 크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중기부가 아니고 각 지자체 부처 뭐 이제 뭐 교육부나 뭐 아니면은 저 어디야 과기정통부나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뭐 환경부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부처에 해당하는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봄이나 의료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건복지로 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경 쪽, 친환경 쪽 하시는 에코 쪽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 쪽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계속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대에서 창업보육 프로그램들을 한 몇 년째 운영을 하면서 처음 이제 운영을 했을 때가 이제 해동과학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울대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동과학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쪽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서울대 창업 보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김영재 이사장님께서 첫 회 1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는 CEO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마지막에 사표를 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2020년도인데도요.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표를 내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폐업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서 회사를 지키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결국엔 대표이사다. 그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나오면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보고 깨달은 사실은 이 잘 버틴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잘 버틴다는 거는 숨만 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좀비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강인한 창업가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폐업의 위기도 겪고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회사에 가서 어디에 가서 나는 여기까지 보고 있어 그러지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기가 안 맞고 시대가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또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굉장히 강인한 그런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버티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다시 일어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한 방에 가는 거죠. 진짜 잘 잡아가지고 시류도 잘 타고 흐름도 잘 타가지고 그 투자도 쭉쭉 받고 지원 사업도 받고 해가지고 매출도 쭉쭉 나오면서 성장해가지고 한 방에 딱 엑시트를 하면 좋겠지만은 뭐 아쉽게도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보진 못했고 솔직히 뭐 저는 아직도 로또를 사요. 저는 로또에서 로또 당첨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있는 제도잖아요.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방에 가는 거를 바라는 거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일확천금과 쉽게 돈을 번다는 그 사상 자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 혼자만에 집중된 혼자만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어쨌든 한 방에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진 않아요. 거의 대다수에는 일어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죠. 사실 저도 뭐 8년 동안 마냥 편하게 지낸 건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꺾일 생각도 없는 마음인 거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팀을 이끌어가는 팀의 리더로서 그 팀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잘 버텨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땐 나의 고집을 꺾으면서도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서 종착점까지 이제 다다르게 하는 그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소중한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저랑 통화할 때 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꺾이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뭐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운이 좋고 또 여러분이 또 잘 시류를 잘 타가지고 또 주변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또 잘해서 금방금방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만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아서 계속 뭔가 좀 실패를 하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한다 그래도 절대 꺾이면 안 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혼자서 혹은 팀을 성공적으로 리더로서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앙트레프레너십, 이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1인 팀이건 여럿이 팀이건 팀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그 사상을 잘 다듬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번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에 찍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아직 자료는 한 반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모두의 창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알아봅시다가 있고요.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역사 공부는 아닙니다. 여긴 욕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욕할 단계는 지나갔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창업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집중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의 창업과 관련된 콘텐츠들은 최대한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할 거고요. 유료로는 아마 거의 안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페이지가 바뀌었죠. 원래 항상 끝날 때쯤에 이제 뭐 컨설팅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설팅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컨설팅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신청 사유가 딱 하나예요. 사업계획서 끝.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상담 받고 싶어요. 뭐 창업 상담 받고 싶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받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여러분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다 하려면은 저도 제 시간당 단가가 있다고요. 그 비용을 내고 이거를 하는 거는 저한테도 손해고 여러분한테도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부러 답을 안 드려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 낭비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뭐 거의 뭐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형태의 사업 컨설팅은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아예 접을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이트를 열어놓는 거는 간혹 가다가 그 안에서 정말로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대부분 보면은 저 정도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채널 운영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채널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제 영상을 계속 찍을 거고, 뭐, 영상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건 간에, 계속 영상은 찍어 갈 거고, 그거는 이제 제 신념이니까 그렇게 끌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영상을 찍는 보람을 좀 느끼게 해주시려면은, 멤버십 가입을 좀 해서 뭐 이 돈을 내고 이 콘텐츠를 본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 창업꿈나무 1, 창업꿈나무 2, 3 새싹은 미리 보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레벨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한 진짜로 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아무나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물론 유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뭐 유료를 가입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영상 찍는데 뭐 캠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제 너무 바빠지고 힘들어지면은 결국에는 돈을 써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채널의 운영을 위해서 뭐 혹시라도 좋은 마음으로 이제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주시면은 그래도 영상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좀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다만 이제는 정말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한 달에 몇 개 올리겠다, 2달에 몇 개 올리겠다 이거 제가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앞으로는 1, 2, 3은 뭐 혜택이 있긴 있지만 그냥 후원 채널로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어쨌든 그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창업자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럴수록 이 채널도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만큼 널리 퍼질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악플이 엄청 달리거든요. 별 미친 새끼들이 다 있는데 뭐
그냥 차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채널이 활성화되고 하는 거 저도 좋은데 뭐 그런 사람들하고까지 소통을 하면서 채널을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 할 거고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가려면 후원도 되게 중요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그 M&A 뉴스를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냥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여드리는 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컨셉이었고 사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이제 찍기 시작한 거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린다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좀 정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이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을 끊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뭔가 콘텐츠를 새롭게 계속 강의를 매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어느새 이제 이 콘텐츠가 이 M&A 뉴스가 거의 한 3년 넘게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고 새롭게 들어와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콘텐츠 활동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제가 개개인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조금은 차라리 개인에게 쏟는 시간을 좀 빼더라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좋은 강의도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